네, ETF 시황입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AI의 기대감이 끌어준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스파이는 0.87% 올랐고요. QQQ가 2.43%로 강한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이아는 0.08% 소폭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엔비디아가 무려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오면서 반도체를 끌어올렸죠. 6.66% 보기 드문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술주도 무려 거의 4% 가까이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은 0.03% 오히려 조정을 받았고요. 변동성은 시장의 안정세를 찾으면서 3.68%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값은 최근 강달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2.13%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WTI의 경우에는 에너지 시장의 감산이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2.39% 내림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상승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먼저 가장 크게 상방 압력을 받았던 건 금채굴 하락에 있었고요. 이어서 기술주 나스닥, 일본 S&P 500이 올라와 있는데 S&P 500이 굉장히 무거운데 이렇게 상방 압력이 강했던 것이 이례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락한 ETF는 나스닥 하락이 가장 컸고요. 원유, 금채굴, 빅스 선물, 석유행가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너지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화상 연결해서 자세히 ETF 시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화상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시장 동향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전일장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는 결국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훌쩍 발표를 하면서 24% 넘게 급등을 했죠. 그 영향도 이제 ETF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나스닥 100 기술 수정한 ETF인 QQQ 2.43% 올랐고요. 그리고 이 S&P 500 지수 내에서 이 정보기술 섹터를 추종하고 있는 ETF인 이거는 XLK ETF가 3.8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좀 세부 산업까지 좀 더 이제 들여다보면 그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챗GPT 관련해서 한번 좀 안내드렸던 인공지능 ETF인 AIQ가 한 2.2% 정도 상승을 했고 이외에도 이제 반도체 미국 반도체 ETF인 SMH가 8.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대로 좀 시장 어떤 쏠림 현상이 좀 굉장히 좀 최근에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다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는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다우 지수 ETF인 티커로 DIA ETF가 0.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스닥 100의 어떤 급등에 좀 굉장히 좀 가려진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이제 개별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넘어가면 이 에너지 섹터 티커로는 이제 이 티커를 가진 ETF가 1.78% 정도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유가의 급락. 역시나 유가 급락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주셨던 것처럼 감산 기대감이 다소간 주춤해지면서 이제 유가 급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섹터 ETF도 1.7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유틸리티 섹터 ETF인 티커로는 XLU ETF도 이제 1.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이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이 기술주들의 강세, 특히나 이 대형주들의 초강세가 두드러졌고 반대로 좀 가려진 측면이 이런 기술주라든가 이런 이제 다우라든가 혹은 이제 에너지 섹터의 좀 약세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엔비디아는 웃었고 에너지는 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샤넬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럭셔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ETF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연초 대비해서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럭셔리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이제 차트로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LVMH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업체죠. 이외에도 케링이라든가 리치몬드라든가 에르메스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좀 강세를 좀 계속해서 좀 보여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 이 럭셔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명품 가방이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반지 같은 이제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제 럭셔리 경험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좀 포함을 해요. 그래서 럭셔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호텔이라든가 혹은 파인다이닝, 고급진 이제 저녁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폭넓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럭셔리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명품에 국한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저변 자체가 좀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명품 자체는 이 전체 럭셔리 마켓에서 한 22%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럭셔리 카라든가 혹은 이제 럭셔리 경험 이런 것들도 좀 큰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ETF 제가 뒤에 좀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2023년 들어서 이제 신규 ETF들도 이 명품 관련 ETF들도 좀 지속적으로 좀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작년에 상장 폐지가 됐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상장이 됐고요. 국내에서도 이 기존에 이제 럭셔리 산업 전반에 대한 ETF가 좀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이 명품 기업들 10개를 좀 집중 투자한 ETF도 좀 상장이 됐습니다. 네, 올해 상장된 ETF도 있는 거 보면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럭셔리 시장도 코로나 타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글로벌 럭셔리 시장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이제 차트 좀 보시면 이제 왼쪽 차트가 이제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어떤 성장 과거 추이를 좀 정리를 한 건데 연평균 한 6.1%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완전 확 한번 꺾였던 게 이제 코로나였죠. 그래서 2020년은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7% 정도 감소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 회복도 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021년, 2022년의 시장 성장률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그다음에 21% 정도 좀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2021년에 이미 이제 전년도에 꺾였던 부분을 다 회복을 이미 했죠. 대신에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것들이 이제 다각화, 온라인 저희 이제 그 국민 메신저 중에 하나인 이 카카오톡에서도 이 명품을 또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또 선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온라인 침투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신명품 등장, 뭐 아미라든가 메종 키트네와 같은 이제 신명품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어떤 명품 기업, 명품 업체들, 명품 브랜드들, 우리가 이제 흔히 에르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에르메스라든가 루이비통, 샤넬 이런 기업들도 역시 매출이 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이제 리스크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 오른쪽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2012년에서 19년의 어떤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약 20% 정도 좀 높게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리오프닝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어떤 뒤에서 말씀드린 어떤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 리오프닝을 통한 이 전체 판매량의 어떤 증가, 요게 산업을 보시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흐름이 어떤 게 있는지와 관련 ETF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전히 유효한 가격 경쟁력. 지금 이제 차트 좀 보시게 되면 이번 차트는 이제 제가 명품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샤넬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 사이즈의 가격 추이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598만 원이었던 게 2023년 3월에 1,367만 원까지 좀 인상이 됐고요. 이게 자료에는 1,367만 원이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5월 23일 날 또 1,450만 원으로 또 6.1% 인상이 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결정력은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또 한 가지 또 시장이 좀 남아있는 게 좀 인도 시장 역시도 좀 같이 보실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인도 시장 자체를 본다기보다 이제 인도의 구매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명품에 대해서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국가죠. 명품에 대한 어떤 굉장히 관대한 인식이 일단 성립된 존재하는 나라고요. 특히나 이런 경제 성장이 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 빠르게 좀 이루어지는 나라다 보니까 구매력 분배 차원에서도 역시나 좀 성장 여력이 굉장히 높겠다. 그런 측면에서 2022년 좀 추정치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 전체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은 이제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인도는 이제 성장이 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럭셔리 산업 관련된 ETF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바로 좀 넘어가 보면 크게 이 럭셔리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접근한 ETF가 있고, 다음에 굉장히 좀 집중해서 접근한 ETF도 역시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럭셔리 산업 전반적인 어떤 규모에 비해서는 이 ETF 시장은 조금은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요. 운용자산이라든가 거래대금은 조금 이제 낮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업 전반에 접근한 ETF들
뭐 미국이라든가 한국 그리고 영국까지 좀 전반적으로 좀 상장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한국에는 좀 이제 유럽의 명품 기업, 톱10 기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한 ETF도 좀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규모는 작지만 럭스까지 이렇게 있다고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ETF 시황 알아봤습니다.